말띠 가겠습니다. 네. 말띠가 갑니다. 말띠분들 월별 운세 갑니다. 네. 1월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말띠분들이 1월에는요 갑진년이 들어서서 1월에 우리 말띠분들 우왕좌왕 하실 수 있거든요. 우왕좌왕 한다는 거는 어떤 결정을 갈등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정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옮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다다수의 오한이냐 X냐 이런 갈등 속에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우왕좌왕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결정을 못 내려요. 결정을. 네.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데 네. 이렇다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탁 쏠리지를 못해. 네. 그 얘기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시기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 시기가 때가 되면은 그냥 하지 말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사도 너무 안 되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할 수밖에 못 할 수밖에 없는 그쵸, 상황이 그쵸, 오듯이 또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는 아직도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아직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그 어중간한 상황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이거든. 결정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왕좌왕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 때가 아직 아니다. 네. 그 시기 때가 안 왔는데 지금 보니 그 시기가 2월은 들어서야 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직이 됐든 자리를 옮기는 거든 어떤 결정의 순간은 2월은 돼야 되겠다. 네. 이분들이 2월은 돼야지 어떤 결정도 되고요. 네. 2월은 돼야지 돼요. 2월은 돼야 되고 또 연인 문제나 사람 문제 같은 부분도 이분들한테는 3, 4월까지는 1월부터 3, 4월까지는 사람의 어떤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사람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단하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는 크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가족들, 내 식구들, 네. 가깝게는 내 형제지간, 네. 아니면 부모, 네. 아니면 자식, 이런 내 가족 관계 안에서 애먹어요. 묘하게. 네. 예를 들어서 그 동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감정 싸움 그냥 식구들 간의 어떤 문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형제지간, 자매지간 이런 문제,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문제로 그쵸. 골치 아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가족 문제로, 네. 가족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아파진다. 타인의 문제로가 아니라 가족 문제로 인해서 좀 머리가 아플 수는 있다. 네. 그거 하나 사람으로 인한 이것도 사람 문제라면 또 사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가족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신경전 아닌 신경전, 또 가족들 간의 불화가 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식당을 경영을 하시거나 네. 어떤 가게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3월쯤에 이분들은 조금 수도, 네. 물 네. 이런 쪽 있죠. 예를 들어서 하수구나 네. 아니면 수도 이런 쪽으로 막히는 수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 좀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좀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거 빼고는
이분들 괜찮아요. 금전 쪽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하고 괜찮고요. 또 혹시 주식이나 투자 뭐 어디에 뭐 무엇을 사시려고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하반기 쪽에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네. 문서는 없지는 않아요.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매매나 아니면 물건을 사시거나 팔라고 내놓으신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3, 4월에 주고받는 문서가 있기 때문에 매매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이분들 매매건도 있으셔서 뭐 집을 내놓으셨거나 뭐 상가를 내놓으셨거나 하신 분들이 있다면 매매도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주고받는 문서도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월별 운세 말띠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분들은 첫 번째는 2023년도에 내가 지금 정리하려고 마음먹은 거 하셔야 돼요. 마음먹은 걸 하셔라.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2023년도에 이분들은 이별수도 들어와 있고 주변 사람 정리,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정리가 되어야 갑진년에 이분이 대운이 들어옵니다. 예. 자, 이분들은 갑진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기회가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온 분들도 있어요. 벌써 개묘년 하반기. 개묘년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니면 다음 달 뭐 이렇게 지금부터 아니면은 우리가 만약에 1년에 12달을 보면 6개월 뒤로 우리가 하반기에 운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죠. 근데 이분들이 조금 답답한 수는 분명히 하반기에 정초에 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내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자,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 첫 번째는 2023년도에 정리를 조금 하고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성격이 어떠냐면 인기도 많고 분위기 파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남들보다 인기가 많아요. 왜? 우리가 말하는 한량기도 많고 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거는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처럼 이런 기운도 많고 무당처럼. 근데 좀 말띠분들은 조심해야 할 거는 술이에요. 술을 먹고 이성을 잃으면 나도 모르게 술 기운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 실수 많이 하죠, 이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분들은 동지 지나고 나면요. 자, 내가 첫 번째는 동지 지나고 기운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게 동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선생님. 예. 그러면 이게 동지라 그러면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알고 날짜를. 있죠. 예. 근데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이 동지 언제냐고 또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날짜가 어떻게 되죠? 자, 양력으로 치면 12월 22일이고 요 날은 특히 날짜가 헷갈리면 팥죽 먹는 날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동지 지나면서 그 다음에 왜 우리가 동지 전에도 보지만 동지 지나고 이제 상담 굉장히 이제 바쁘게 움직이죠. 왜냐하면 갑진년에 다들 돈 때문에 많이 오니까 궁금하니까. 성수기예요? 예? 성수기요. 성수기죠. 왜냐면 새해 운세 때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많이 궁금하죠. 그때 내 운이 조금 이렇게 하네. 중요한 시기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동지 지나고 나면 말띠분들은 그 기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직장에 문서가 들어와 있고 이동, 변화. 그리고 이 이동을 하든 내가 봤을 때 일로 갈까 절로 갈까가 아니고 이분들은 하반기에 하시지 말고 상반기에 움직이셔야 돼요. 3, 4월 달 안에 이 직장에 우리가 직장 이동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새해가 밝고 나서? 예,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면 하반기 운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움직여서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쭉 한 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말띠분들은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새해 운세를 밝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새해를 시작을 하고 상반기에 일단 어떻게 보면 다들 승부를 봐놔야 되네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움직여서 그 기운을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고민 끝에 이제 이러다 저러다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어요. 그럼 하반기에 조금 하반기 운은 그렇게 100% 좋다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말띠분들도 이제 선생님 더 해주실 얘기 있어요? 이분들은 결혼 못 하신 분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예.
말띠분들 일단 상반기가 베스트네요. 그러니까 2년짜는 상반기 하반기는 다 들어와 있어. 이제 개인마다 조금 봐야 되는데 여자친구, 애인 아니면 결혼에 운이 들어와서 결혼을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말띠분들 이제 또 개면년 마무리 잘 하셔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나이를 포괄적으로 그냥 일단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니 또 상반기가 말띠분들한테는 좀 기회들이 있고 또 한 해를 보내기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띠분들에게 선생님이 새해 시작점이 진짜 다들 좀 대박 나실 수 있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자, 말띠분들은 인간관계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보면 즐거운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 일단 보면 말띠분들은 보면 좋고 즐겁고 저도 그 사람들의 기운인 것 같아요. 자, 말띠분들은 내년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조심해야 할 거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이분들 망신수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은 거를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고민하려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할까 구멍가게를 할까 이런 분들은 조금 상의를 조금 하고 가시면 갑진년에는 조금 나한테 금전이 많이 따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2024년도에 말띠분들 말처럼 쭉 달려서 멈추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2024년도 신년운세를 선생님 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작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운기 자체 흐름도 지금 뭐 개면년 연말부터 해서 좀 운기는 좋으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인복도 있으시고 연애운도 좋으시고 기운은 좋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년에도 금전운이나 인복이나 뭐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크게 사고수나 이런 건 없다마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조금 들어오니 나가니 내가 나간다, 네가 뭐 나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내 앉은 자리, 직장, 그리고 전세나 어떤 계약으로 들어가실 때도 문서 잘 보셔야 돼요. 예, 내 앉은 자리가 탑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만 잘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 하고 좋으시다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가게가 조금 뭐 가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렇죠. 이게 문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납품 날짜가 뭐 안 맞아지거나 물건에 그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거래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거래처가 옛날 뭐 쌍용 자동차가 갑자기 그거 하듯이 있잖아. 내 위에 거래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틈틈이 관리 잘 하시고 그 다른 스페어 타이어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야. 일적인 면에서도. 스페어 어떻게 보면은 준비하셔야 돼요. 대비를 늘 해놓으셔야 돼요. 예, 좋아요. 뭐 이래저래 하고 잘 되니까 헝헝헝 그리고 생각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막 가시다 보면은 큰일 생기면 뒤돌아보면은 아, 내가 여기 밑장 빼기 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딴 거는 필요 없고 운기는 좋아요. 그만큼 내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행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가는 건 좋은데 그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 일할 때 너무 힘드실 것 같고, 30대 40대 분들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50대 같은 분은 금전에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샀거나 아니면 어떤 땅을 샀거나 여기서 문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있고 70대 분,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무탈하게 넘어가시지만 뒤늦게 뭐 항원이온이라 하나? 그런 경우일 수도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주의 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서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뭐 앞으로 운기가 문제가 없지만은 한순간 뭔가 좀 놓치는 순간 네, 와르르기래요. 그래서 갑진년 자체가 내가 좋은 사람은 아예 좋고 나쁜 사람은 아예 나쁘다 그랬잖아요. 중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았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세요. 자,
말띠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뭐 잘 되고 계신 분들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띠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애운으로 봤을 때는 연애운 너무 잘 되시죠. 갑자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여기서 끝내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내가 더 까불면 안 돼. 더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더 예뻐해 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 받은 만큼 줄 줄도 알아야 돼.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받은 만큼 줄 줄 알아야 되고요. 너무 설짓하면 안 돼. 조금 뒤에서 한 발쪽 뒤에 물러서가지고 베풀 마음으로 다가가. 그럼 더 받을 수 있거든. 내가 더 받는 게 중요하잖아. 조금 주고 더 받으면 되잖아. 그지? 1대2. 그지?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세요. 급하게 가지 마시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요. 못 가진 거는 재수로 가득 채우시면 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재수로 채워드립니다. 구월산입니다. 감사합니다.